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넌 내 생각을 정말 안 하는구나. 완전 무시하고 기만하네? 답장한다며! 내가 좀 과했던 건 맞는데 너는 뭐 잘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고 2번 다시 연락 안 한다니까? 인생 망치려고 신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냐? 집 갈 때 연락해라. 아니면 나 또 찾아갈 수밖에 없어. 미안하고 사랑한다. 할 말 있으니까 전화 받으라고 나 분명히 말했다.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너 다른 놈이랑 있지? 남성 A씨가 여성 B씨에게 일방적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는 하루 수십 통, 많을 땐 100건이 넘기도 했다고 하죠. 도대체 그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걸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왜 그의 메시지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이 여성은 결국 남성 B씨를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 지어졌을까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하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은 이겁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다. 변호사의 눈으로 냉철하게 바라본 사건 사고.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5번째 파일. 외도 의심의 문신 강요까지 비뚤어진 폭력.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 피해자분이 저희 회사 의뢰인이었습니다. 그 전 남자친구한테 스토킹도 당하고 이러신 분인데,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가차없이 사진 뿌려버리겠다, 전 남자친구한테 성 관련된 영상도 보내고,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전 남자친구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형사 고소부터 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올 초에도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사건 역시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은 물론 아내 몸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사례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조폭입니다. 20대 조폭이고 출소하고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아내 몸에다가 이제 욕이랑 이런 좀 더러운 내용의 그런 거를 문신을 많이 새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도박개장죄로 이제 징역 살고 있을 때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바람 피웠다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신체 곳곳에 새긴 거죠. 네. 아, 물건에다가 이름 쓰듯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런 게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갔고 중간금 치상, 상해, 강요 등으로 이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요전에 저희가 모방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도 가해자가 다른 유명 범죄자로부터 범행의 모티브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사람이 이제 문신을 이제 새겨라. 이영학처럼 문신 새겨라 하면서 아내를 그 시술소로 이제 데려가가지고 문신을 이제 했다 이거죠. 그 사건이 보도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폭력도 모자라서 자신의 이름을 몸에 새겨라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케이스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좀 전에는 시술소에 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여성의 몸에 문신을 새겼다 이건데요. 제정신인 친구는 아닌데요. 이제 문신 기계까지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피해 여성한테 이제 문신을 새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요.
바늘로 이제 반복적으로 찔러가지고 안료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신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문신할 수 있는 뭐 라이센스 같은 게 라이센스 있었나요? 없죠. 우리나라 문신 기본적으로 안 되는 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문신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뭐 문신사법에 대한 이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고 이게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침 이제 날카로운 걸로 찔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해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인도 아닌데 문신행위 당연히 불법이죠. 이 문신을 새겨넣은 부위나 그 내용 정말 방송을 떠나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더라고요. 네, 저도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열어서 봤는데 말로 할 수 없고 방송에 얘기하면 방송 금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적인 내용 그리고 네. 우리가 거의 원색적인 표현들을 그 몸에다가 다 이제 새겨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문신을 새기고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동영상 찍어서 협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피해자는 이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헤어졌으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고 이러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그 나체 영상이나 이런 걸 전송하겠다고 해서 협박도 하고 협박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유포도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요. 언니가 있고 이런데 뭐 언니한테 보내겠다, 뭐 아버지한테 보내겠다, 뭐 이러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게 두려우니까 완전 이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아예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완전히 나중에는 거의 복종식으로 가스라이팅 너무 당하면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협박만 당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협박하던 그 일을 했잖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피해자를 아예 뭐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야외로 불러가지고 이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거죠. 뭐 나체로 음란한 행위를 시킨 다음에 그걸 찍어요. 그 찍은 다음에 이거 유포하겠다, 뭐 너네 가족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이 듣다 보니까요. 이 정도면 피해 여성이 너무 무서워서 헤어지자는 말도 잘 못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목숨 걸고 이별 통보하는 거고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아, 집착이 시작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가해자가 뭐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전화 문자 뭐 300통 뭐 이 횟수가 이제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게 그 사실 횟수만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그 내용이 또 굉장히 협박조였던 무서운 내용이었잖아요. 뭐 다정한 문자 보내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민사적으로는 예전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걸 걸었어요. 저희 변호사들이. 근데 이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제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게 112에 빨리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요즘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긴급 응급 조치를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원스톱으로 다 판사님까지도 다 가기 때문에 거의 접근금지 바로 이제 내려지고 네. 뭐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이 여성도요. 뭐 어쨌든 네.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는 했지만 네. 그 전에도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요. 네네.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습니다. 고소장까지 추가로 제출을 한 건데 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남자친구가 제정신인 친구가 아니니까 보통은 스토킹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엄중 경고를 받으면 보통의 스토커들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제 나선 거죠. 그렇게 긴급 응급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물론입니다. 뭐 구속 사유죠. 가해 남성이 여성에게 민사소송하겠다 이런 주장도 했던 모양인데 이게 뭔가요? 모르겠어요. 뭐 둘 사이에 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은 아닐 거고 뭐 아주 적은 정도의 돈을 뭐 빌려줬는데 못 받았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형사 사건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뭐 돈 빌려줬다고 때려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범죄의 재구성.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해당 남성이 결국에 재판에 넘겨졌죠? 처벌도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사 단계 때부터 강제 수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구속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나왔고요. 이 피고인, 이 남자친구는 1심 형량 너무 세다.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실 징역 6년, 이게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행한 폭력들 어떤 법에 위반되고 왜 이런 형량이 나온 건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충격적인 게 문신이에요. 시술 권한도 없으면서 직접 피해자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요, 문신 행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해죄에 해당이 되고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 바늘이 꽂힌 문신기계. 그러니까 이 바늘이 찌르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특수상해죄랑 이게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이 돼요. 이게 의료시술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상해랑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어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금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혐의가 법리적으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단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란 말이죠. 네. 법률적인 부분이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는 하나의 행위가 범죄를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문신행위 하는 것 자체가 특수상해면서 의료법 위반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죄 중에서 더 중한 죄의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있었죠? 맞습니다. 스토킹 그만해라 했는데 결국 응급조치 위반한 행위, 또다시 스토킹한 행위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범죄로 구성되는 거죠.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맞습니다. 또 다른 스토킹을 맞습니다. 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판결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둘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죠? 특수상해와 상해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폭행이랑 좀 다른 게 상해는 이제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되고 특수상해는 이제 위험한 물건이나 여럿이서 때리거나 이런 건데 많습니다. 클럽에서 병맥주로 머리 때리고 이빨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특수상해인데 형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 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는데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있나요? 네, 그래서 특수상해 상당히 셉니다. 예. 이 동영상이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찍기도 했지만 피해 여성이 직접 찍도록 네가 찍어라 이렇게 협박한 부분도 있고 이 지인한테 유포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동영상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을 괴롭혔잖아요. 네. 혐의나 처벌이 각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을 보시면 이제 카메라들 이용 촬영죄가 있고 이 이용 촬영물을 이용해서 한 협박죄가 또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강요한 죄. 또 반포, 배포죄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래요. 당연히 찍는 것도 나쁘죠. 도찰범죄, 카메라들 이용 촬영죄고요. 이걸 이용해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또는 유포하고 이런 거는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건데 이 전 남자친구는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찍고 유포도 하고 찍은 걸로 협박하고 협박도 하고 다 했어요. 유포도 하고. 네. 와. 혹시 그러면은요, 이런 이제 모든 범죄들이 다 합쳐지면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했던 건가요? 이거는 이제 판결문을 보면 나와요. 판결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제 처벌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가 있고 양형 인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3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내용을 저도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 안 좋고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 양형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초범인데 그래도 얘가 어린데 이렇게 합의가 됐다든지 약간 그래도 플러스 양형인자를 써주는데 이 사건은 플러스 양형인자가 아예 빠져 있어요. 네, 좋은 점이 없다는 거네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6년형 나왔다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변호사로서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쉽죠. 아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미디어에서 조금 더 조명이 되거나 그랬으면 사실은 안 믿기실 수도 있거든요.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그 여자분이 겪은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에 비해서 좀 처벌이라는 게 좀 약하고
솔직히 뭐 6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언론의 주목을 좀 더 받았고 피해자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었으면 저희가 좀 이제 사건 할 때도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결과도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잔인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자꾸만 하게 되는데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정신적 강요는 그 정도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